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식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되고. 아니 코끼리가 왜 나오는 거지? 코끼리도 아닌데 이거 보통 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발생이 됐다면 좀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해요. 역시 아토피 피부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인가요? 네,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선생님 뵐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즘 유독 그 성인 아토피라고 하나요? 네. 이 성인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성인들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요즘 특히나 이제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극성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자극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인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내원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역시 차트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국민 피부염 아토피 탈출 대작전. 자, 첫 번째 키워드 애매모호한 넌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죠? 애매모? 네. 아토피 이런 단어의 어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토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토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애매모호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아토피 자체가 이제 애매모호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토피가 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그 아토피 피부염은 일단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가설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원인이 다양하고 이제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딱 치료 방법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은 치료가 되게 힘든 질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어렸을 때 생겼다가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유아기 때 생후 한 2, 3개월부터 발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가 접어드는 한 12세에서 13세 그 정도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성인성 아토피 피부염, 특히나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시기에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자극 증상, 피부의 자극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인이 됐을 때 발생하는 성인 아토피와 보통 그 영유아기 때 발생하는 이런 아토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유아기 때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네. 얼굴, 목, 그다음에 팔다리 바깥쪽이라든지 팔다리가 접히는 부분에 주로 아이들이 이제 습진, 가려움증을 동반한 습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선성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유아기 때랑 다르게 여러 부위, 얼굴부터 목, 등, 가슴, 팔다리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부위에 습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얼굴이 막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인 아토피인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성인 아토피에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려움증이에요. 얼굴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부터 등, 가슴까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긁든다든지 긁어서 상처가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가려움증이 제일 중요한 그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에 붉은 발적이 일어난다든지 두드러기나 아니면 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증상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성인성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죠. 자, 그럼 성인 아토피 왜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식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최근에 미세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성인성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낮보다는 밤에도 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성인 네. 아토피 환자들 경우에도 밤에도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증이라는 것들이 그 호르몬이랑 그다음에 체온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 몸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8시에서 그다음 낮 동안 활동이 왕성할 때 제일 많이 분비가 되면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때는 활동도 왕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가려움증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대, 새벽녘이나 이럴 때에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되게 최저쪽으로 낮게 분비되면서 그다음에 좀 체온도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코끼리도 아닌데. 아니, 코끼리가 왜 나오는 거지? 이제 코끼리도 아닌데 이거 보통 태선화 현상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선화 현상.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선화 현상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제일 주된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 그래서 가려우면 우리가 긁게 되겠죠. 근데 이 긁는 행위가 피부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되풀이될 경우에 피부 자체가 되게 거칠어지고 잔주름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 그게 태선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가려움증을 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태선화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 자, 그럼 치료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태선화 현상이 이미 발생이 됐다면 좀 장기 치료, 좀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우리가 긁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가려움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에 이런 거를 예방이 치료가 안 됐다면 만성적으로 태선화 현상이 일어나서 진행이 됐다면 그런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증상을 느꼈다면 방치하지 말고 재빨리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렇죠. 치료가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이 태선화 현상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키워드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네. 최고의 백신은 면역력. 그쵸. 아토피 최고의 백신은 면역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면역력, 우리가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이제 다들 알다시피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바쁜 와중에라도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예를 들면 뭐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들을 좀 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토피에 좋은 그런 식습관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이제 뭐 계란 흰자라든지 땅콩, 우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제 그 외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보통 아토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얘도 남용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과유불급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과하게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아토피 피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그 실내 습도랑 온도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내 습도는 대략 50% 이하,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맞춰서 적정선으로 맞춰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습도가 50% 이상이라든지 기온이 좀 25도 이상 좀 더운 그런 습하고 고온 날씨가 되면 생활 주변에 침구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각종 세균들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균들이 이제 피부에 침투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면역력을 약하게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도라든지 온도가 적정선에서 맞춰준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려움증을 느낄 때 아까 긁으면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많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긁는 행위를 참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대신에 가려움증 부위에 우리가 긁는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태선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관리 치료를 꼭 받으셔야지 돼요. 네, 그럼 아토피 피부에 좋은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아토피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화장품 사용도 정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피부 장벽이라고도 하는데 피부의 면역력을 좀 이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보습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들은 그런 보습 제품들, 보습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제일 중요해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 그다음에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 제품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역시 아토피 피부도 보습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토피 피부를 완화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려운 부위를 절대 긁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질 때 보습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서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쾌적한 환경,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을 적정선으로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 등을 피해주시는 그런 식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토피 때문에 가렵다고 해서 긁어서는 안 된다는 거 들으셨죠? 자, 그리고 평상시에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또 면역력을 강화해서 아토피를 완화하고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토피가 그리스어예요. 모르셨죠? 네. 간지러울 때마다 이제 긁는 거 대신에 요즘에 이렇게. 이건 괜찮죠? 이렇게 치는 거. 치는 것까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촉촉히. 오. 이렇게 하면 시중에 파는 팩같이. 네. 그쵸? 그 쌀뜨물도 네.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화이트. 역시 통했어요. 우린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까지. 되게 이제 시간이 금방 흘러서 네. 선생님하고 알고 지낸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가족 그쵸.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가족 같은 우리 나경쌤을 위해서 뭐 하려고?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쌤, 아토피 아시죠? 아토피. 아토피 알죠? 네, 오늘 저희 오늘의 주제가 아토피잖아요. 아토피가 그리스어예요. 모르겠죠? 네. 아토피가 무슨 뜻이게요? 아토피. 가렵다? 가렵다? 가려움? 땡! 저 땡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한다. 네, 아토피가 네. 아까 이제 그리스어라고 했잖아요. 네. 약간 애매모호한. 공부 많이 하셨다. 네, 애매모호한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제가 또 괜히 아는 척 했다가 그쵸? 세희 씨가 허무해할까봐 모르는 척 했어요. 거짓말쟁이.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피부가 막 간지러워요. 네. 근데 이게 아토피 같은데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세희 씨 막 너무 간지럽다 긁고 막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제가 뭐 원투데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네. 간지러울 때마다 이제 긁는 거 대신에 요즘에 이렇게 아. 이건 괜찮죠? 이렇게 치는 거.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얼굴에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선생님 간지러우니까 네. 이렇게 간지러운 아토피에서 네. 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이런 네. 천연팩이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러면 빨리 만들어봐요, 팩을. 자, 첫 번째로 어떤 팩을 만들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앞에 딱 바로 보이시죠? 바나나 꿀팩. 바나나 꿀팩. 발음 완전. 네, 바나나 꿀팩. 네.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선 바나나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바나나를 까서요. 이렇게 잘 익었다. 자, 3분의 1만 이렇게 커팅을 해주셔서요. 이렇게 으깨주세요. 바나나를 으깬다. 네.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꿀을 넣어주시는데 꿀은 왜 넣는지 셋이 이제 알겠죠? 그럼요. 보습. 딩동댕. 이렇게 믹스를 잘 해주시면요. 자, 약간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팩이 되세요. 오. 이렇게. 자, 이렇게 뭉텅뭉텅. 오. 툭툭. 와, 바나나 팩 그럼 완성? 네, 이게 끝이에요. 완성. 간단하다. 쌤, 그럼 바나나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아토피 효능이 있는 거죠? 바나나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탄수화물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과 당 때문에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아토피 하면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토피 팩으로 아주 적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가 그런 아토피에 좋은 성분이 있잖아요. 네. 바나나 자체만 으깨서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겠죠? 네, 바나나 자체만 으깨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바나나만 썼을 때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후루룩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로 점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꿀로 보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바나나 팩도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에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렇죠. 미온수로 헹궈낸다. 네, 맞나요? 역시. 자, 그럼 바나나 팩은 끝! 네. 자, 바나나 팩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감자. 요즘에 감자철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감자 요플레 팩을 할 거예요. 감자 요플레 팩. 네. 자, 감자를 반절만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네. 실제 쓰는 거는 뭐 4분의 1 정도밖에 쓰진 않는데 강판에 갈려면 손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래서 강판에 갈아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이렇게. 오, 잘 갈렸다. 쌤, 근데 감자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역시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감자 역시도 바나나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네. 진정 효과에 좋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 팩에 아주 좋은 천연 팩이에요. 자, 이렇게 감자를 우선 간 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트가 들어갈 건데요. 요거트는 크게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mul거요. 네. 후루룩 떨어지죠. 여기서 밀가루로 조금만 점도 조절을 해줄게요, 우리. 자, 밀가루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팩하기 좋은 점도로 맞춰준다. 네. 자, 보시면은 아까보단 점도가 약간 끈적해졌어요. 이렇게 뭉텅뭉텅. 뚝뚝 떨어지죠. 네. 자, 요 정도 점도면 충분하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느냐? 바로 올릴까요? 말까요? 도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 시트팩? 맞아요. 역시 혜희 씨가 날로 갈수록 일치월장한다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시트팩이 네. 있는데요. 시트팩을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네. 그냥 세안하고 바로 올리시기보다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스킨으로 네. 한번 닦아낸다. 네, 피부결대로 한번 닦아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시트팩을 올리시고 이제 감자 요플레 팩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요거트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거트를 넣는 이유에는요, 요거트 자체도 유제품이잖아요. 우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거트를 선택한 이유는요,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젖산 안에는 아하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아하. 기억나시죠?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천연 각질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맞아요. 각질 제거를 때로 하기에는 너무 좀 예민하고 부담스럽고, 네, 네.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 각질 재료로 이렇게 같이 쓰시면은 각질 제거도 되시고 보습 효과도 있고 수분 진정 밸런스도 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요거트를 함께 써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요거트를 함께 이용하면 순하게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는 효과가 네네. 같이 있군요. 네네. 와. 자, 그럼 감자팩까지 저희가 네. 다 만들어 봤는데요. 아, 잠깐만요, 세희씨. 저희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재료를 다 썼는데 한 가지를 안 썼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 저 티백. 네, 티백이 아까부터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오늘은 그러면 특별히 세 개 준비하신 거예요? 네,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요. 와, 쌤. 준비하신 게, 감사합니다. 네, 이 티백은요,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루이보스티라고 아시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티예요. 아, 정말요? 그럼 세희 씨 굉장히 잘 섭취하고 계셨네요. 루이보스티는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아토피라든지 알러지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평소에 루이보스티를 많이 팩을 해주시면요, 그 아토피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 네. 루이보스 팩 맞나요? 루이보스 팩. 네. 자, 그럼 루이보스 팩 만드는 방법도 간단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저희 그 녹차팩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녹차를 우려내서 네. 화장솜을 적셔서 네. 팩을 한다. 아, 맞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하나 더 들어가요. 꿀이 들어가는데요. 네. 우선 여기 준비해놓은 루이보스 티백 티백.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요. 원래는 네. 지금 방송이어서 제가 이제 끓이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원래는 팔팔 끓는 물 있죠.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제 루이보스 티백 하나를 넣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우려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식힌 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방송상 간편하게 네.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쓰셔도 근데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더 알차게 쓰시려면 그렇게 우려내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식으로 네. 미리 우려서 끓여서 식혀서 가지고 왔어요. 와. 뜨거운 걸 바로 쓰실 수는 없고요. 이렇게 네.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드시기도 드시고 팩으로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늘 궁금하셨던 거 냉장 보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보통 한 루이보스티를 이렇게 우려내서 놔둔 건 한 3일에서 5일까지도 가능하시거든요. 오. 냉장고에 이렇게 두시고 사이사이에 한 번씩 매일 데일리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오. 자, 3스푼만 넣을게요. 3스푼. 네. 3스푼 넣으시고요. 그리고 꿀을 한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네, 반 스푼 정도만 넣어서요.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루이보스티에는 SOD 그리고 단백질, 각종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알러지성 피부염 있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간지러운 거. 그 셋이 지금 가렵잖아요. 네. 그런 피부 타입에 굉장히 뭐 이렇게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토피에 굉장히 적합한 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이보스티가 아토피에 좋군요. 네. 자, 이렇게 다 믹스가 됐어요. 믹스가 된 데다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시트팩. 시트팩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여기다가 자, 촉촉히 꾹꾹꾹 덮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시중에 파는 팩 같이.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어머.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하면 쿨링팩도 돼요. 너무 좋다. 살짝만 짜서 자, 이렇게 하셔서 색깔도 약간 루이보스티 색깔처럼 어머. 노랗게 물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네, 얼굴에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세희 씨 가려우니까 손등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냥 팩이지만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이 네. 상태에서 팩을 하고 따로 세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네, 흡수시켜주시면 꿀이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보습 효과에도 뛰어나요. 너무 좋네요. 네. 쌤, 근데 제가 루이보스티를 평상시에 즐겨 마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굳이 팩으로 하지 않고 마셔도 아토피에 효능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SOD 성분 그리고 각종 미네랄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섭취를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너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딱 떼어내고 나서 톡톡톡톡톡. 네. 아, 확실히 뿔이 들어와서 이게 촉촉하고 찰지고 좋다. 자, 그럼 오늘 아토피에 좋은 팩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네. 그 밖에도 그 쌀뜨물도 네.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세희 씨, 요즘 제가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당 해주세요. 네, 맞아요. 쌀뜨물에도 이제 진정 효과가 있어서 네. 아토피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음. 쌀뜨물로 세안하셔서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아토피에 좋은 천연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그 밖에도 이제 아토피에 좋은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좀 팁을 주세요, 쌤. 아토피가 굉장히 가렵잖아요. 네. 가렵다고 긁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안의 습도와 온도 잘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피하거나 아니면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네. 좀 청결하게.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진먼지 진드기 꼭 청결하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토피 피부는 평상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 거기다가 오늘 배운 초간단 천연팩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꼭 실천해서 아토피 피부에서 탈출하세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라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 있을까 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드려 볼게요.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까지 이렇게 챙겨 바르는 게 괜찮을까요? 네, 꼭 챙겨서 바르셔야 돼요. 꼭 발라야 네, 왜냐하면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게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만나시면 안 돼요. 무한대로 커 보일 수 있어요. 오늘도 역시 진짜 색다르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희 씨. 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오늘도 지내셨어요? 우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저희 주제가 요번에 이제 아토피거든요. 네. 요즘에 성인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아시죠?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라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 있을까 해서 네. 배워보려고 왔어요. 있죠.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는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세희 씨 예쁜 눈이랑 입술 이렇게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드려 볼게요. 기초 화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메이크업 받을 준비. 네. 쌤 이렇게 딱 하고 하시는 거 네. 맞죠? 이 아토피 피부도 마찬가지로 홍조처럼요. 원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최대한 이 식물성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 참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알로에 제품이 굉장히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를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알로에 제품으로 사용을 해드릴게요, 세희 씨. 지금 바르는 게 알로에 제품이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상으로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약간 여기가 이제 자극 때문에 좀 살짝 제가 아토피 끼가 있거든요. 네. 네, 또 이렇게 진정해주는 제품 발라준다고 하니까 좋네요. 시원해. 느낌 시원하시죠? 네, 쿨링 효과까지 있어서요. 아마 시원한 느낌도 느끼실 거예요.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이런 냉장고에 넣고 사용을 해도 좋아요, 세희 씨. 피부가 좀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를 손질을 하실 때에는 절대 자극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손도 사실 여러 번 씻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손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런 균들이, 아토피 피부의 균들이 이 손에 가장 세균들이 많거든요. 피부가 아토피성 피부는 붉기 때문에요, 세희 씨. 네. 당연히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돼요. 네. 자, 선크림을 먼저 가볍게 피부 결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쓸어서 흡수시켜 주시고요. 역시 아토피 피부라고 해도 선크림은 꼭 필수군요. 네, 선크림은 꼭 필수예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들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적정 수치만 너무 높지 않게. 한 25 미만 정도의 자외선 선크림 차단 지수가 되어져 있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엔 선크림을 발랐고요. 또 이 붉은 홍조 피부를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린색 메이크업 베이스로 선택을 해서 피부 결대로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쌤, 근데 아토피인데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까지 이렇게 챙겨 바르는 게 괜찮을까요? 네, 꼭 챙겨서 바르셔야 돼요. 꼭 발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의 알료라는 성분이, 화학 성분이 침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이 예쁜 피부 표현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는 꼭 발라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피부를 예쁘게 연출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메이크업 베이스는 꼭 발라야겠네요. 네. 효자 같은 녀석이네. 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는 꼭 빠뜨리지 말고 발라주세요. 네. 눈부터 예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피부 표현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세희 씨.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럼 눈은 더 포인트를 빡 줘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시기 때문에요. 피부는 더 아주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가볍게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인트가 눈 아니면 입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피부는 최대한 산뜻하게 하면서 눈에 네.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분산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저도 오늘 이제 여배우처럼 네. 예뻐지는 거예요? 네, 시선이 한 곳으로 눈으로 탁 갈 수 있도록 예쁘게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배우처럼 되는 거 맞아요? 네. 말씀 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처럼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이 메이크업이 잘 되려면 눈두덩이에 아이 컨실러를, 왜냐하면 아이 컨실러를 사용을 하셔야 옅은 아이섀도우가 예쁘게 표현이 다 되고요.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베이지색 아이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눈두덩이가 끈적거리지 않게,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베이지색으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를 펴바르고 있습니다. 눈 아래 부분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래 부분을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덧바르고 있죠. 아이 메이크업이 잘 되려면 이 아이 뷰러로 눈썹을 예쁘게 찝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 뷰러를 찝을 때 팁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눈을 아래를 보시고요. 이 뷰러의 끝을 눈의 뿌리까지 넣고 하나, 둘, 셋, 넷. 자, 보세요. 이 아이라이너의 역할은 눈을 반짝반짝거리게, 그리고 눈을 크게 보이게 하고요. 눈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점막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쁜 눈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눈을 일단 깊이 있어 보이게 만들고요. 점막을 채울 때는 아이라이너 색상은 브라운하고 블랙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눈동자 색상에 맞추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자신의 눈동자 색깔에? 네. 이것도 아이라이너를 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라이너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섀도우로 그 아이라이너 그라데이션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눈매가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색상은 어떤 색상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이씨 같은 경우에는 웜톤이에요. 따뜻한 느낌의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거든요. 브라운이나 살구색이나 피치색, 네,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의 계열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겸 애교살 겸 눈 아래 부분을 지금 예쁘게 포인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를 펴서 가볍게 살짝 이렇게 바짝바짝거리는 좀 튀는 느낌을 가라앉혀 주고요. 눈썹을 머리카락 색깔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같은 컬러로 그려주시면 더 세련돼 보이고 얼굴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위에 보셔서요. 아래 부분에 마스카라를 이렇게 하시면은요,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게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만나지면 안 돼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네, 만나지면 눈이 딱 거기까지밖에 네, 커 보이질 않는데요. 겹쳐지지 않으면 눈이 무한대로 커 보일 수 있어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삼각존을 만나지 않게. 오늘도 역시 진짜 색다르다. 항상 저는 이렇게 만나게 했었거든요. 네. 자, 아이 메이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피부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혜인 씨가 아토피 피부시기 때문에요. 자, 파운데이션에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섞어서 네, 피부 표현을 하시면 훨씬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꼭 전용 브러쉬를 이용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피부를 가볍게 터치만. 그래서 잘 배우죠.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목과 얼굴, 이 선의 경계를 잊지 마시고. 진짜 꿀팁. 네. 이제 이렇게 가볍게만 해주셔도요, 굉장히 산뜻하고 피부가 금방 예뻐져요. 자극을 최대한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끈적거리는 유분감보다는 산뜻한 느낌의 수분감이 훨씬 아토피 피부에는 느낌상으로도 좋고 피부에도 좋아요. 자, 일단 아토피 피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에 화장품을 소량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분감보다는 수분감 위주로 훨씬 더 산뜻하시죠, 세희 씨? 네. 네. 그리고 하이라이팅과 쉐이딩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이런 광채나는 느낌이 자체적으로 하이라이팅과 쉐이딩 효과까지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토피 피부에 쉐이딩, 하이라이팅, 블러셔 이거는 생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선이 눈으로만 가고 있어요. 네.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가볍게 하셔야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 너무 두꺼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팬더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트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번지지 않기 위해서 눈가 부분은 세심하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로 입술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어떠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제가 여배우가 된 이 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별 단계를 이제 안 발랐잖아요. 뭐 네. 지난 메이크업들에 비해서. 근데 확실히 눈하고 입술에 딱 포인트를 주니까 피부에 뭐 많은 단계를 바르지 않더라도 예쁘게 제 매력을 확 살려준 것 같아요. 여배우 부럽지가 않아요. 맞죠? 저는 만족. 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아토피 때문에 메이크업 할 때마다 꺼리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이 피부의 자극은 최대한 줄여주면서도 눈과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피부도 가꾸고 또 미모도 한번 예쁘게 연출해 보시기 바랄게요.